임장하러 갈 때 뭘 미리 조사하고 가면은 좀 더 꼼꼼하고 수월하게 현장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임장을 갈 때 보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현장이 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가 경매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 전재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 현장 답사팀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경매의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가 경매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지금 시기가 낙찰 타이밍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매 그 키워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요즘 날씨가 어때요? 좀 너무 추워요. 춥다. 그러면 입찰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섣불리 가지 않을 경우도 생기겠죠. 요즘에 독감 유행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시중에 대출을 풀어놨던 은행들이 대출 금액이 거의 소진이 돼 있어요. 낙찰을 받게 되면 경락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찰장에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좀 어때요? 대부분 다 소장님들이 다 하락하고 가격도 좀 떨어진다. 그렇죠. 거래가 안 된다. 그렇죠. 네. 하락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 입찰장에 가서 입찰을 했을 때 낙찰받은 금액보다 조금 더 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입찰장에 갈 수 있는 용기가 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오히려 낙찰받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최고의 타이밍.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회는 상승장의 이 추격 매수보다 하락장 끝자락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하락장 저점에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락장 이 끝자락을 잡고 답사를 다녀왔죠. 네네. 현장 다녀오시니까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혼자 갈 때는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같이 가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뭘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임장하러 갈 때 뭘 미리 조사하고 가면은 좀 더 꼼꼼하고 수월하게 현장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임장을 갈 때 보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손품, 폼품, 발품이 있습니다. 손품은 직접 가지 않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구조, 평형, 비교할 수 있는 매물들과 가격대까지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온라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폼품이에요. 이 손품으로 팔았던 이 정보를 토대로 현재 중개사와 이 전화상으로 시세 조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발품입니다. 미리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현장에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 임장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 발품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운이라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상. 말 그대로 이 땅을 밟으면서 땅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느껴보시면 발품을 통해서 얻은 그 지역의 기억들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놀이를 들었어요. 근데 그 놀이를 들었을 때 과거의 어떤 장면이 기억이 떠올라요. 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맞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험의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그 지역의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낙찰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즉 이 초보 투자자분들일수록 임장을 통해서 기운을 많이 느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장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자예요. 경매 유료 사이트에서는 이 물건의 품질 보증서라고 하죠. 그게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거기에 볼 수 없었던 하자들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분명히 감정평가서에는 승강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 현장에 갔더니 승강기는 있어요. 근데 승강기가 운행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승강기만 있는 거네요. 승강기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 10층을 받았는데 그 승강기가 안 되면 내 물건을 엑시트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더해서 현장 갔더니 엘리베이터 지하에 물이 차 있어. 물이 차 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하자의 수리 비용. 운행을 하기 위한 수리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소중한 입찰 보증금을 날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경매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꼭 하자를 체크해야 되고요. 유료 사이트를 그러면 100%까지 신뢰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이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력이에요. 이 시장에서 이 물건이 다른 물건과 경쟁했을 때 상대방이 팔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빌라의 물건이라도 전망이 다를 거고 채광이 다를 거고 옵션이 다를 거고 리모델링 여부도 다를 거고 그래서 이 매수자들의 결정은 달라집니다. 최근에 답사가 썼던 강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물건 중에 제가 현장에서 점유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제가 그 점유자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부를 봤죠.
그 사시의 바깥에 보이는 뷰가 어떤 거였냐면 강한대교 뷰가 보였어요. 아파트인데 강한대교 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아파트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물건이라면 매수자들에게 팔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아파트 위주로 보다가 오후쯤에는 빌라 위주로 봤잖아요. 아무래도 종류가 다른 물건이다 보니까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팁들이 많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가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는 없어요. 그리고 경비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주차장 차량이 앞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경매받고 싶은데 여기 관리비라든지 미납 관리비 요걸 좀 알고 싶다. 총무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 총무와 통화를 하고 이 집의 히스토리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미납 관리비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1층 현관 그 키패드 있잖아요. 키패드 가까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지하 상가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상가에 대해서 궁금했냐면 상권 알아보는 법. 부동산 앱을 좀 활용을 합니다. 앱을 활용하자. 네. 상권이 나와 있는 앱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갱노노 앱입니다. 호갱노노 앱을 통해서 상권의 순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이푸차 앱이라고 있어요. 내 상권 주위에 배우 세대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우 세대 인근의 지하철역이 하루 1일 승하차 인구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도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 상권 근처에 똑같은 지하철역이라도 1일 승하차 인구가 많은 곳은 상권의 발달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스 비지맵이라는 앱이 있어요. 하루에 이 상권 안에 주 동선의 유동 인구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상권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동선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동선을 나누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지를 네. 파악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실 앱이 있어요. 아파트 조사할 때도 이 아실 앱이 중요하거든요. 뭐 입주 물량, 아파트의 가격 순위 이걸 보는 건데 어떤 곳은 아파트가 비싼 데가 있고 똑같은 상권이라도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싼 데가 있겠죠. 거기에 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소비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상권의 소비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자. 네네, 그렇죠. 부동산 들어가서 질문하실 때 저는 소장님이랑 지역 선생님이 거의 한 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소장님한테 정보를 다양하게 받아오시던데 이 물건의 정보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세 가지. 손품, 폰품, 발품 이 세 가지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이 손, 폰, 발품을 통해서 이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지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기본 정보는 숙지하고 있자.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만곡 법칙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만곡 법칙이요? 네네. 중개사님들은 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정보만 캐고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확신을 줘야 돼요. 확신을. 네, 그래서 만곡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개사님한테만 꼭 이 물건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왜? 이 물건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라는 확신을 드려야지 중개사님이 확신을 주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더 많이 드리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 만곡 법칙으로 이 중개사님들에게 확신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중개사님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상대방의 심리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임장 같이 다니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저희가 한번 갔잖아요. 네. 그때 정중하게 잠시 집 좀 확인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고 들어가셨는데 보통 그렇게 다 정중하게 여쭤보면 들여보내 주시나요? 보통은 들여보내주지 않죠. 배당을 받는 세입자냐, 배당을 적게 받는 세입자냐에 따라서 그런 여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답사 때는 운이 좋게도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났고 그 점유자를 통해서 여기에 히스토리 그리고 명도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명도시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명도 대상자가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그 가장의 자존심을 건드시면 안 돼요. 가장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사건이 나타나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만약에 상대방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점유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그랬을 때 그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도도 결국에는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임장을 같이 다녔지만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재혁 선생님의 마인드였거든요.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장을 해라고. 그런 재혁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경매 부동산 공부 있잖아요. 시작부터 낙찰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는 마인드인데 이게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벌겠다? 라는 목적이면 낙찰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 빨리보다는 읽지 않는 투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 간에 본인의 행평에 맞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만약에 형편이 안 되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매달 이자가 나간다 보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좋은 물건도 달아날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끔 좋은 물건으로 낙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공부, 혼자서 하는 독학도 좋다고 봐요. 네. 하지만 약간의 비용을 내고 관심 분야의 강의와 책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책과 이 강의가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성비가 좋은 유명 강사님들의 책과 강의를 이용해서 부의 레버리지를 빨리 일으키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약간 또 말씀드리자면 MJ 경매 스쿨에서 하는 강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직접 현장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요. 앞으로 이런 걸 토대로 내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한번 보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답사 때도 꼭 가실 거죠? 아, 네, 무조건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